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주요 지표들 몇 개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죠. 특히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친 거는 민간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정작 졸트 보고서 중요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자료보다 6월달 최근치 고용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민간 ADT 고용 보고서가 49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큰 폭으로 예상치를 웃돌았죠.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상당히 시장에 파급 효과를 줬는데요. 네, 보시면 민간 고용 지표라고 볼 수 있는 ADT 고용 보고서 실질적으로 고용 상황 6월달 가장 최근 자료의 고용 상황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동부의 고용과 추세가 반드시 일치하다라고 해석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최근치 고용보고, 고용지표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강력한 미국의 고용 상황을 그대로 여실없이 보여줬는데요. 이게 2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놀라운 고용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예상치가 22만 8천 개 증가였으니까 훨씬 웃도는 엄청난 상회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항목을 조금 디테일하게 뜯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고용이 늘어난 부분은 결국에는 레저라든지 이런 접객과 숙박, 무역이죠. 그 다음에 운송, 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고용이 크게 늘었으면서 이렇게 주도를 하게 된 것이고요. 한마디로 여행 수요와 그리고 서비스 수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다 보니 서비스 PMI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제 ISM에 발표한 서비스 PMI도 지금 6월 PMI가 53.9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은 50.3이었는데 여기서 큰 폭으로 개선이 된 것이죠. 네, 서비스 PMI 하위 개념, 하위 지수들 보게 되면 신규 수주 같은 경우도 55.5를 기록했죠. 전달은 52.9였기 때문에 상승하긴 했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상승을 모멘텀으로 이해할 만한 정도의 모멘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기업 활동 지수도 마찬가지로 59.2, 전달 51.5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생산성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 지수도 53.1이죠. 전달에는 49.2를 기록을 했으니까 5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확장세 국면으로 고용 지수가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을까요?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54.1로 물론 높은 수치에서 계속적으로 뚜렷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킷에서 S&P 글로벌이죠. 발표하는 서비스 PMI도 마찬가지로 54.4 정도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이 정도 위치에 지금 현재 서비스 PMI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마디로 서비스업은 우리가 누누이 알고 있다시피 여전히 미국 경기를 지금 현재 이끌고 있다라고 좀 확인이 되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업데이트된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죠. 구인 이직 보고서. 이게 5월달 기준이라는 것을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하게 고용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서 잘 들여다보는 보고서죠. 4월만 해도 고용 건수가 최고치까지 올랐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이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인데요. 구인 규모가 4월 달에만 하더라도 10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32만 건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4월 달 고용 건수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5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게 꺾였죠. 5월 채용 공고는 980만 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전월보다 약 50만 건 정도가 줄어든 그런 수치로 집계가 된 것이고요. 사실 이 4월달 1000만 건이 넘어서면서부터 미국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뜨겁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때 졸트 보고서를 제가 분석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달부터 이 꺾이는 추이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영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000만 건을 계속 넘어서서 유지를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역시 그 1000만 건은 유지를 하지 못하고 하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980만 건으로 집계가 된 것이고요. 저는 어찌됐든 이 고용 건수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향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뜨겁다고 얘기를 했던 고용 건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달 고용 건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전히 꺾인 모습, 시장 컨센이 1000만 건 정도였으니까요. 그거보다 하회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1000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올해만 벌써 이제 세 번째죠. 한마디로 고용 건수가 이제 힘을 약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해석 여지가 조금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또 전체 고용과 채용 공고 수치를 비율로 6.2에서 5.9로 0.3%포인트가 줄었죠. 그러니까 채용 공고 건수가 감소를 한 것이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 양상을 보이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채용 현황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채용 수치, 고용률이죠. 전월이 3.9였는데 여기서 4.0까지 이렇게 좀 다소 고용률이 오른 모습.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추이가 그렇게 뚜렷하게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차트는 전체 고용에서 채용 수치를 나타내는 고용률을 그래프로 그린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의 이렇게 서비스업이 탄탄한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초과 저축액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발표한 보고서의 기준점이 2023년 3월이었어요. 3월 당시 1조 6천억 달러 정도의 지금 손실액일 지금 이게 코로나 때 푼 금액이고 이때 그간까지 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푸른 거에서 2조 1000억 달러에서 지금까지 쓴 분 빨간색을 빼면 약 5천억 달러가 남아있다.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액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23년 3월 달에 발표한 자료고요. 그래서 추정을 하건대 이때의 속도로 초과 저축액이 언제 고갈이 될 거냐를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은 같은 경우는 적어도 늦어도 23년 연말 전에는 소진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JP모건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추적된 초과 저축액이 올해 10월 달에 고갈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기관에 따라서는 소비자들의 초과 저축액 추정 소진 일자를 빠르면 9월로 추정하는 기관도 있고요. JP모건은 지금 10월, 늦어도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늦게 예측을 한 게 결국에는 올해 연말까지니까 한마디로 하반기 중에는 결국엔 초과 저축액이 다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 고용 보고서 이렇게 뜨겁게 우리가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요 내용의 사실 원천을 뜯어보면 여행과 특히 이제 허스피탈리티,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서비스업 중심으로 여전히 원동력이 살아있는 건데요. 이 여행업 관련해서 관련 부가 서비스들이 함께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지금의 서비스 PMI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 학자금 대출의 상환 부분이 돌아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초과 저축액이 이제 또 급감하게 되는 그런 하반기 상황에 맞물리게 되면서 이런 수요는 여행 수요를 비롯한 부가 서비스 산업의 수요는 빠르게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부분이 될 것이고 결국 23년 하반기 미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로 제조업 PMI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경기가 제대로 턴 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굵직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서비스만으로는 그 정도가 얕을 수밖에 없는데요.
ISM PMI 제조업 최근 며칠 전에 발표된 자료 보시면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고 특히나 더 심각한 것은 제조업 PMI를 구성하던 요소들의 100%가 전부 50 미만으로 집계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 건 상당히 흔치가 않은 건데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 이하면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구성 요소가 이렇게 100%로 50 이하로 이런 구성을 갖게 된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PMI가 50% 이하에서도 경기 침체를 피해간 경험을 사례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모든 구성 요소에서 50을 하회했던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에는 PMI의 또 선행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10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기간인데 보시면 지금의 기간이 과거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것인지 단번에 우리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죠. 아까 신규 주문 지수가 45.6으로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지만 이 구간과 더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50 미만으로 유지를 해왔냐. 이 기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10개월 정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10개월 정도로 신규 주문 지수가 하회를 한 사례가 몇 번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수준이 과거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단번에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연착륙이라고 주장했던 기간들은 생각보다 신규 주문 지수가 50 이하로 머문 구간이 이렇게 얕은 그런 기간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보시는 건 중국 제조업 PMI입니다. 중국 제조업 PMI도 6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50 미만으로 떨어진 채 유지가 되고 있죠. 수출 매출도 상당히 지금 저조하고 무역 침체도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침몰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23년 상반기 50을 넘어서면서부터 중국이 살아나면서 그 파급 효과로 경기를 우리가 또 선행해서 해석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본 것인데 여전히 중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50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죠. 유로존 6월달 제조업 PMI도 보시게 되면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43.4로 집계가 됐습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3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입니다. 독일 제조업 PMI는 주문 감소 속도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매우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림자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데요. 6월 생산량 큰 폭으로 삭감이 됐으면서 지금 수치는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5월에 43.2를 기록을 했다가 6월에만 40.6까지 급락을 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PMI가 50을 상회했다고 글쎄요, 경기가 턴 어라운드 됐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저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업과 여행으로 파생된 일부 서비스업으로 이끄는 경기는 그렇게 굵직하게 우리가 해석할 만한 턴 어라운드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쉽게 열린 지갑은 쉽게 닫힐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최근 러셀 2000 지수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30억 미만 달러 미만이죠. 중소형 기업들 지수 러셀 2000을 보시게 되면 물론 오늘은 제가 어제자 캡처하고 오늘은 아마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제 거를 놓고 보더라도 5.6% 정도, 7% 정도 지금 YTD죠? YTD로 봤을 때 7% 정도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길게 1년으로 뽑아보면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거고 상단까지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니죠. 한마디로 투기성 소형주의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시는 차트는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러셀 2000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부채 중 30%는 변동금리로 자산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의 고금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재무 상황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춘 게 러셀 2000이라는 뜻이죠. 러셀 2000이 글쎄요, 뭐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간혹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기사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전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간혹 신규 주택 판매가 호조를 이어가기 때문에 침체 우려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관련 영상을 예전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주택, 세컨드리 마켓은 미국 부동산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죠. 따라서 신규 주택 판매가 일부 호조를 보였다고 해서 미국 부동산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특별히 지금은 예전에 고정금리 모기지로 받았던 분들 3%대죠. 이를 처분하고 지금의 높은 6%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요인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게 아니고 사실상 없죠. 그러니까 기준 주택의 시장이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에서 일부 실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신규 주택의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기존 주택보다 더 빠르게 빠졌습니다. 가격이 싸지니까 그 부분이 신규 수요가 몰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지금 신규 주택 판매 호조가 침체 우려를 벗어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특별히 또 이 차트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행 자료죠. 항공을 이용하고 있는 여행객들의 수를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빨간 선이 2023년이죠. 보시면 2022년 이 노란색이죠. 2022년보다 높습니다. 파란색인 2021년보다도 높고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 이 하늘색입니다. 2019년과 거의 같거나 뭐 조금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행업이 있어서 사실상 완전한 회복 또는 충분한 수요가 달성된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의 서비스업 호황이 결국에는 이 여행업 관련된 파생산업에서 중심으로 원동력을 끌어왔는데 이 부분이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좋아질지 의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이 올해 상반기가 가장 좋은 여행 수요를 보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초과저축액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 가계저축은 이미 많이 줄었죠. 게다가 신용카드 사용액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중산층을 대상으로 소비 지출을 비교해보면 훨씬 더 8,000달러 정도 더 지출한 것으로 지금 조사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부족분, 생활비 소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충당을 해가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고용 상황이 좋다 보니까 현재 기준금리에서 7월달 인상이 거의 91%를 넘어섰고요. 이렇게 높아진 수치에서 한 번 더 올리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된 겁니다. 11월달 FOMC에서는 한 번 더 올려서 최종 금리가 터미널 레이시 5.75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첫 번째 시기가 24년 5월달로 또 미뤄진 것이죠. 한 번 더 올리고 또 한 번 올리고 또 한 번 올리는 것은 사실 채권 시장에서 반영이 프라이싱이 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7월 달에 한 번 올리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내년 1월인가에 인하인데 한 번 더 올리고 인하 기간도 더 늘어진 것이죠. 요 두 가지가 결국에는 채권 시장에 프라이싱이 되면서 어제의 금리를 그렇게 끌어올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온 고용 지표들 결국에는 핵심은 서비스업이었고 어제 시장을 흔든 건 ADP 고용 보고서였죠. 그 내막을 살펴보면 레저와 또 의료 관련된 부분, 또 의료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지지난 영상에도 꾸준히 드렸지만 보험 관련된 계약은 1년 뒤부터 지금 우리가 갱신할 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의 물가 상승과 서비스 수요의 끝단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여행 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최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여행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최고 호황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조업 PMI가 돌아서지 않는 한 서비스만으로 경기가 그렇게 꾸준히 모멘텀을 받고 상승하기에는 여력이 있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된 지표들 여러 가지를 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요겁니다. 여행업을 파생으로 한 서비스업이 중심으로 상당히 올해 상반기 경기를 이끌어 왔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 또 가면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한번 던져보고요. 쉽게 열린 지갑은 또 쉽게 닫히는 법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